조금 전 7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대비해서 29만 9천 명 늘어나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취업자 수 증가폭은 3개월 연속 20만 명대를 육박했습니다. 네, 문제는 실업률도 3.9%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오늘 이슈진단에서는 1시간 전에 발표된 7월 고용 동향 꼼꼼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제 고용 동향 지난달께 나왔는데 취업자 수가 30만 명에 육박하는 좀 최근의 흐름 봐서는 좀 놀라운 숫자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실업률도 높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자, 단순한 그 헤드라인 카피를 뽑자면 실업자 증가 속도도 최고 수준,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 네. 근데 취업자 증가 속도도 1년 8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우리가 학생의 성적을 좀 진단할 때 네네. 국어 성적만 늘었다고 해서 학생이 더 우수해졌다고 평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고루 봐야 됩니다. 역시 고용 시장을 놓고 진단을 하려면 주로 이제 4가지 지표를 봐야 되는데 네. 그게 바로 취업자 증감, 네. 실업자 증감, 그리고 고용률, 실업률 이 4가지 지표를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취업자 증감이라는 지표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 실업자 증가 속도도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한번 네. 말씀드려 보면 예. 취업자는 2,700만 명 중에 약 30만 명이 늘은 거고요. 네. 실업자는 109만 명 중에 약 5만 명이 늘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취업자는 1% 늘은 거고 실업자는 5.3%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어났어도 실업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용률과 실업률을 지켜봐도 고용률이 61.5%를 기록했는데 네. 실업률도 3.9%로 각각 0.2%포인트 늘었어요. 둘 다요? 그러면 보세요. 고용률은 60%대에서 2%포인트 늘은 건데 네. 0.2. 근데 실업률은 3.7%에서 0.2%포인트 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에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체감이 되죠. 예, 이런 관점에서 고용 시장이 개선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르고요. 오늘 이 고용 동향이 발표된 이후로 예. 여러 언론에서 헤드라인, 카피들이 좀 나올 텐데 그러겠죠. 그 한 가지 숫자로만 딱 집약해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혼조세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자연과학의 현상은 숫자 하나로 딱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런 사회과학적인 이런 현상은 숫자 하나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여러 여건을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취업자 증가폭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자, 취업자 증가폭도 제가 예. 지난달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달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취업자 증가라는 이 지표는 네. 계속 2018년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2018년이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월부터. 그렇죠. 예. 네. 특히 2018년 7월 달에 취업자 증가폭이 거의 굉장히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7월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우리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저효과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기저효과가 발휘됐기 때문에 예. 취업자 증가폭이 아주 개선됐다라고 평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은 다행이지만 예.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좀 물론 어렵다는 이거마저도 거죠. 작년보다 더 그럼 떨어졌으면 위험한 상황이죠. 정말 네. 걱정,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만 네. 그래도 취업자 증가폭이 플러스로 개선되고 20만 명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네. 이것이 정말 고용 시장이 회복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섣부른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실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고용 시장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본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 네. 개선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질적인 측면도 역시 중요하다 보니까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도 좀 듣고 싶거든요. 취업자 증감이라는 지표만 가지고도 질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아마도 질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하나는
산업별로도 들여다보고 그렇죠. 종사상 지위별로도 들여다보고 그렇죠. 임금 근로자냐 자영업자냐 이런 그렇죠. 얘기죠. 네. 그리고 남녀 성별로도 봐야 되고 연령대별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산업별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산업별로 보시면 취업자가 증가한 그런 영역이 구체적으로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네, 집중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감소한 주요 취업자를 보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있네요. 제가 제조업 취업자를 엊그저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2016년에 고점을 찍고 계속 연간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전체 취업자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 전체 취업자 규모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네네. 취업자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쨌든 2,700만 명에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조업 취업자는 2016년 고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위기라는 것이고 이거는 작년 올해의 일이 아닙니다. 네. 한일 무역 전쟁의 일만이 아닌 거예요. 네네네. 구조적인 장기 침체의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결국 제조업 취업자를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그렇게 수도 있겠습니다. 되겠네요. 이런 것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네네. 산업별 취업자 말고도 종사상별로도 좀 보면 네네.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임금 근로자가 많이 늘었어요. 종사자로 봤을 때는요. 그렇죠. 또 임금 근로자 중에서 상용 근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것은 박수 쳐야 될 좋은 만한 거죠, 부분입니다. 그건. 네. 어쨌든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는 대목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영업자,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주라고 합니다. 이 고용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밖에 여러 여건이 같이 맞물려서 역시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 중에 필립스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영국 경제학자가 만든 이론인데요.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은 역행한다라는 것을 증명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이 어느 정도 딱 들어맞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 18년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랬죠. 2020년에 들어서는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좀 둔화됐습니다. 18, 19년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실업률의 상승 속도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평가 내려지는 대목입니다. 네. 앞서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 내용을 좀 다시 볼게요. 네. 자, 그 내용 보게 되면은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산업별 취업자 수 네. 현황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면은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네. 많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이게 조기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일자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자와 실업자가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라는 그렇죠. 말인가요? 단기 일자리는 단기간 후에는 실업자가 자연스럽게 전환이 양산되는 되니까요. 구조예요. 네. 단기적으로는 취업자지만 그 해당 기간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바로 실업자로 됩니다. 사실은 이 실업자가 될 이 가상의 대상들이 취업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아예 실업자가 늘지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말 그대로 취업을 경험하면서 실업자로 몇 년 후 혹은 몇 개월 후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민간 부분에 어떤 투자가 진작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네. 공공부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좀 한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령별 취업자 현황 고용률을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연령별로 뭐 15세부터 29세까지 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60세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40대가 지금 노란색 표시된 것처럼 좀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지난달에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한 30, 40대가 지금 고용이 네.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네. 거기에 근간에는 제조업 부진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이번 달에도,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예. 흐름이 들거든요. 이건 지난달, 이번 달만의 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60세 이상은 1.3%포인트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가장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절대적인 고용률 자체가 낮은 거는 그 연령대별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늘었느냐 줄었느냐가 중요한 그 것인데 괄호 안에 숫자가 더 중요한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40대의 고용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죠. 네. 결국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줄면서 산업의 구조조정 말 그대로 이 뭐 조선, 철강, 자동차 네. 산업을 비롯한 이런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면서 40대의 조기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 뭐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남성은 주로 자영업자에서 취업자 감소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영업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방지하는 거 아닐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9년 동안 현 정부가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정책이 어쨌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집중됐었습니다. 뭐 상용 근로자화 한다든가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든가 네. 4대 보험을 늘린다든가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모든 고용 정책들이 근로 조건 개선에 초점을 뒀던 거예요. 그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취업자 증가폭, 혹시 중요한 그 자영업자 부문의 고용 조건이 개선되면서 고용주의 어떤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영업자의 근로 조건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수출 경기가 우리 한국 경제를 회복시켰었다라고 해왔다면 네. 지금 이제 수출마저도 꺼지면서 우리 고용 시장의 회복을 견인할 만한 이 기업들의 투자가 진작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많은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출을 못해요. 네. 그 지출의 대상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 경기도 같이 위축되면서 자영업 고용 부문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누누이 얘기했던 그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는 뭐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고 거기에다 뭐 미중 무역 갈등, 뭐 일본 수출 제재까지 해서 대내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그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털 튼튼하고 고용 안전망 강화돼서 굉장히 좋다라는 식으로 너무 낙관론을 펴니까 이게 네. 과연 정책적인 변화가 없을 거라는 좀 우려와 기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불안감을 조정하지 예. 않게. 그러나 한국 경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튼튼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렇게 국민들에게 안정감, 안도를 제공해주는 역할로서는 중요한 말씀이실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섣부른 판단이 될까 봐 걱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 조금 아까 발표된 7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 김광석 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